자, 그리고 여러분,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그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파우스트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썼습니까? 보통 여러분 저기 소설, 장편 소설이 있죠. 작가가 장편 소설을 한 권 탈고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 장편 소설을 하나 써서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또 편집도 하고 또 교정도 보고 인쇄를 하고 재본을 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3년. 예, 3년. 또 보통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2년.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왜냐면은 보통 200자 원고지 1000매 정도를 쓰면은 장편 소설이 되거든요. 그거 4, 5개월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초고는. 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고, 3고, 4고 자꾸만 교정하고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책을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소설책 하나 쓰는데 이렇게 시간이 요해요. 그런데 파우스트는 자그마치 괴테가 23살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82세 때 탈고를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 걸렸죠? 59년이 걸렸어요. 책 한 권을 쓰는데 59년이 걸렸습니다. 난 그래서 괴테를 보면서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59년 동안 책을 쓰다니. 물론 그동안에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가 뭐 다른 거 많이 썼죠, 그동안에. 예, 그 책만 쓰기 위해서 매달린 건 아니죠. 많이 썼죠. 그렇지만 책 한 권을 59년 걸렸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박경리 선생 잘 알죠? 그 토지를 몇 년 썼는지 압니까? 토지? 그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24년 동안 썼어요. 24년 동안. 자그마치 2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작품으로 작가들도 그렇고 평단에서도 평론가들도 그렇고 평가받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예요. 24년 걸렸습니다. 24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빨리 하면은 아까 그랬죠. 한 방 믿다가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들 많다고.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거지들 많습니다. 참. 난 가봤어요. 왜 가봤느냐? 이 작가들은 말이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럽니다. 왜냐면 가서 많은 걸 봐야 돼요. 보면은 뭔가 생각이 나니까. 가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10억 들고 가서 망하고 20억 들고 가서 망하고 자기 돈만 갖고 가나요? 자기 친구 돈 빌려 갖고 가서 망하고 회사 돈 빼가지고 가서 망하고 참 그런 사람들 거기 가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방 믿지 마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가 꿈꾸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믿었다. 언제나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알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미국의 할리우드의 영웅이 됐죠.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3가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무슨 꿈이었느냐? 첫째는 영화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영화배우가 되자. 둘째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셋째는 내가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이 3가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보면은 뭐 인물이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몸매가 너무 좋잖아. 남자들이 봤을 때도 좋고 여성들이 봤을 때도 좋고 정말 근육질의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미스터 USA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입작을 하면서 몸이 하도 좋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이 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에 출연해서 그가 거기서 유명 영화 배우가 되면서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여자들이 또 따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은 많은 여성들이 따라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케네디가 여자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맞다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케네디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뤘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아서 정치가를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도도하지 않았답니다. 겸손했답니다. 아놀드 숄제너그가. 생긴 것답지 않게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아주 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아주 정말 인간관계를 잘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거기에서 2003년도에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다시 재선에 또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주지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사람이 세 가지 꿈을 다 이룬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괴테가. 꿈은 믿는 대로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멘토링 3, 독창적이고 풍부한 창의력을 길러라.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남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평범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물을 유로 만드는 원천이다. 그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가 컴퓨터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일대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됐고, 그래서 한 사람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창의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뭡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사람이 있죠.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이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실감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서 또 애기 하나를 낳는데 남편이 가버렸어요. 남편이 아프리카인인데 가버렸어요. 그 애기를 데리고 이제 맨날 그 빵 조각을 먹으면서 생활보호 받아가면서, 보호비를 받아가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책이 대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12억 불이랍니다. 12억 불. 인세로 받은 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그러한 여자가 됐습니다. 여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작품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상상력, 창의력, 그것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그리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촉망받는 그러한 작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를 보세요. 그 사람이 만드는 영화마다 다 히트하잖아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모든 게 히트했어요. 그 사람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창의력 하나가 모든 것을, 창의력 좋은 아이디어가 수백만 수천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회장도 그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주제에 맞는 신앙송을 한 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송을 한번 하고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란 순간의 꽃, 김옥님. 기쁘고 충만한 삶을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란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진실한 생애의 결실이오니 당신의 삶이 당신을 축복되게 하기를 원하거든 매 순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1년을 10년같이 10년을 100년같이 아끼고 보듬어야 하리니 그저 오는 삶의 즐거움은 요행이오니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거저 오는 요행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고귀한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삶의 독버섯 같은 것.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고 눈동자는 번뜩이고 머리는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밝아올 때 당신의 삶도 미소 지으며 오리니 지금이란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의 강물 위에 당신의 능력을 쏟아 놓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생을 위하여 당신의 살아있음의 소중함에 대해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자, 이 시는 지금이란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두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성 시어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가는 여성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인두라 누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인두라 누이는 인도 마스카라에서 거기서 크리스천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 경영대를 나와서 그 꿈을 안고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슈월 제너건처럼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고 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전략 기획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 회사로 와달라. 우리 회사로 와달라고 러브콜을 합니다. 그때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걸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로 오라. 그랬을 때 펩시코에 있던 CEO가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길치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최고의 경영자이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당신에게 우리 펩시코는 당신에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에 그 인드라 누이는 거길 택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택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펩시코에 갔지요. 거기 가서 그 펩시코가 코카콜라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근데 100년 만에 그 인드라 누이가 그 회사에 그 펩시코에 감으로 해가지고 100년 만에 코카콜라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인드라 누이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첫째 비결이 감성지능형 리더십 CEO였다. 감성지능형 리더십 CEO.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직원들, 회사원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 감성적인 것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회장과 어떤 무슨 뭐 CEO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누나같이 엄마같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감성을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들에게 그 자극을 주면서 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성지능형 리더십 CEO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별칭이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그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에다가 탁월한 그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 요새 웰빙 합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인데 원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죠. 웰빙은 정말 인간답게 잘 살자인데 웰빙 하는 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보면은 무슨 뭐 맨 나오는 게 무슨 건강식품이니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찾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료품 개발에 굉장히 힘을 썼다. 웰빙. 그때 웰빙이라는 말이 결국은 인드라 누이한테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매료된 사람들이 그 펩시코에서 나온 제품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 바람을 타고 나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펩시코가 그 코카콜라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계적 그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그런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이렇게 했고 또 아주 일에 한번 빠지면 아주 미치도록 미쳤다 그럽니다. 아주 일하는데 아주 미치도록 미쳐서 그 열정으로 그런 자기의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정정 회장은 그럼 어땠느냐? 정정 회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랍니다. 아이디어 뱅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강조했고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랬습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큰 그 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기름 막 이렇게 붐을 타고 막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붐을 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에서 거기에 세계 모든 그런 유선 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아주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현대가 그거 낙찰을 받아서 그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산업형 공사를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파제에다가 그 방파제를 만드는데 한 12kg를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방파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방파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물을 막이를 하고 하는데 그 스타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6만 개나 들어간다는데요. 그거를 하루에 20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갖고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루는 정정 회장이 가서 봤답니다. 보니까 콘크리트 차가 뭐냐면은 스타벅스 거푸집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일일이 그것을 갖다 다 떠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퍼서 이 사람의 힘으로 퍼서 떠넣게 되니까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높낮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미스 트럭에서 저 시멘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거푸집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술자한테 엔지니어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술자한테 저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게 키 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용 회장이 그 말을 듣고는 저거 맞추면 되지 않느냐. 맞추면 되지 않을까? 맞추면 됩니다. 그래? 그럼 맞춰라 당장. 그래서 개조를 했어요. 개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개 만드는 걸 350개 만들었어요. 생산력을 몇 배 끌어올렸습니까? 70%를 끌어올렸어요. 아이디어 하나로. 자, 유학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석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초등학교밖에 안 넣은 정경회장만도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유학을 갔다 오면 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유학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이런 외적인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경회장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현장에서 길러진 그런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식도 물론 갖춰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책상머리라고 있습니다. 책상머리. 그죠? 책상 앞에서는 잘해. 그러나 밖에 나오면 못한단 말이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추면 되는데 그거 생각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경회장이 와서 한심합니까? 맞춰라. 되냐 안 되냐? 됩니다. 그럼 맞춰라. 맞췄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경의 아이디어였고 생각이었어요. 어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정경 회장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사꾼 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한 얘기. 농사꾼 같이 생겼잖아요. 정경 회장이 생긴 거는.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보다도 그분 한 사람의 머리만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 이 자리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올 수 있어요. 왜?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됩니다. 되게끔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요새 안 되죠? 직장생활 안 돼요. 직업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나는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불쌍해,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이 불쌍해. 그러나 내 세대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자꾸만 보면은 말이죠. 예,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 같은 시대, 지금 이런 시대에 나는 여러분 같은 시절을 안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가난하던 시절에 나는 학교를 다녔고, 그때 나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것은 그때는 가난해서 어려웠고, 지금은 너무나 풍족해서 어려워요. 지금은 또. 모든 게 풍족해서 어렵고, 옛날에 내가 여러분 같은 시절에는 가난해서 어려웠고,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나 그 가난한 것을 딛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50대, 60대, 70대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거 다 극복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게 풍요롭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88만 원 세대니 무슨 요새는 또 청소년들 아르바이트해서 40만 세대?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나 분명히 길은 있다는 거죠. 왜? 분명히 이 자리에는 경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예, 정경 회장 같은 사람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보세요. 인도라 누이라든가, 보세요. 인도라 누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놀드 슈왈제너거,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노숙자였어요? 조지 소로스 노숙자. 예. 노숙자였다고요. 헝가리인가 거기 사람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식당 저 주방 가서 청소하고 나르고 컵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투자의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다 그렇게 힘들게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절대 88만 원 세대니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너는 88만 원 세대지만 나는 880만 원 세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말이죠. 지난번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10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맞아, 힘들어. 내가 봐도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정말 너무 정말 세상이 너무 우리 저기 청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그 생각을 고쳐라. 그 생각을 고치면 된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을 고쳐라.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친구가 하면 친구 하게 내버려둬. 네가 대신 밥 먹여줄 게 아니잖아. 너나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책에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도 오고 많이 내가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남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런다는 거. 같이 맞장구 칠 필요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친구가 나 밥 먹여줍니까? 아니죠? 친구 나 밥 안 먹여줘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친구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휩쓸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만 있어도 아까 뭐라 했습니다. 공기는 거길 치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공기인간의 특성 아닙니까? 공개인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주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난 보통 사람이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은 뭐냐? 그 확신, 할 수 있다는 확신하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꾸준하게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신념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가장 나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부정적인 그런 그 마인드 코드를 모두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모드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삼촌 뭐 조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새로운 생각을 가로막는 거예요. 고정적인 관념이. 그리고 또한 진실근 사고방식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해요.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이것 자체가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아까도 얘기했죠? 자, 해외 유학파들이, 기술자들이, 7 기술자들이 전부 다 그 자체를 보고서 그냥 있어요, 그냥. 자기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고정관념 때문에. 정유 회장이 맞춤되냐? 맞춤됩니다. 그럼 맞춰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70% 끌어올리고 말이죠. 납기를 40개월을 그 공개 계획을 했는데 32개월 만에 마쳤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내가 봐도. 그리고 정유 회장 보세요.
다른 얘기 좀 있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정여회장 보세요. 아무도 하지 못한 거를 했어요. 뭘 했습니까? 속 끌고 도보로 넘어갔잖아요. 휴전선. 그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거. 아무도 못했어요. 정치인들 맨날 떠들어대기만 했지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정경 회장이 했습니다. 그거를. 그 통일의 물꼬를 트게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좀 막혔죠? 지금은 막혔지만 분명히 나는 그것이 다시 또 뚫히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은 그분이 다 하나씩 다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서울 올림픽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올림픽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일본 나고야만가 거기한테 우리가 밀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난 거기서 그거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뭐에 무릎을 쳤느냐면은 자, 그 사람 돈 많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돈 많으니까 IOC 의원들한테 세계 IOC 의원들한테 뭐 했습니까? 아주 고급 시계를 선물하고 하여튼 값 나가는 거 갖다가 다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정경 회장은 뭘 했습니까? 감성에 호소했어요. 감성.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농사군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성이 풍부했던 그분이. 꽃바구니를 선물해서 꽃바구니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있는 나라에서 돈으로 밀어붙인 것은 감동을 안 하고 꽃바구니 주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서울 올림픽도 누가 그걸 성사시켰느냐? 바로 정경 회장이 성사시킨 거예요. 남들이 해서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The Great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Great Conviction. 위대한 신. 나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요새 좀 많이 책에다 붙이는데 위대한 신념. The Great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보통 신념이 아니라 The Great Conviction입니다. 위대한 신념입니다. 위대한 신념.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는 시간이 이제 또 다 가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인간의 공통된 염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태인이었죠. 프로이트. 20세기의 최고의 정신분석학자로 추앙받던 프로이트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욕망은 뭐냐? 바로 위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Desire to be great. Desire to be great라고 얘기했습니다. Desire to be great. 위대한 욕망.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위대한 욕망을 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존 두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Desire to be important라고 얘기했습니다. Desire to be important.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욕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대우받고 싶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갑니다. 도어맨이 문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폼나고, 그죠? 폼나고 좋죠. 어디 가면은 대우해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문합니다. 먼저 저 분당에 가면 말이죠. 늘푸른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늘푸른 중학교. 거기에 청소년들 특강을 내가 여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송이 좀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어린애들이 신앙송 아까 그 지금이란 순간의 꽃을 낭송해 줬더니 애들이 딱 끝나가나 아까 여러분들 박수를 좀 치는 둥 마는 둥 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는 데가 깜짝 놀랐어요. 박수 치라는 얘기도 안 했어. 여러분들 덜 감동했나 봐. 아까 내가 하는데도 조금 덜 되네 오늘은. 응? 오늘은 좀 덜 되는 것 같아. 사람은 뭔가 좀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
너무 감동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너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위대한 욕망을 갖는 겁니다. 위대한 욕망을 가지세요. Desire to be great. Desire to be important라고 하는 걸 가지세요, 여러분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욕망,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하세요. 왜 못합니까? 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다고 우쭐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인격화시키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인 그런 인간형으로 모두로 전환시키세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더 많은 인간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인간형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낙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존경하는 인물, 롤 모델을 여러분들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기 바랍니다. 빌 클린턴이 이선 대통령이죠. 이선 대통령. 빌 클린턴이 바로 존 F 케네디를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대통령이 됐어요, 40대에. 그리고 2번이나 재선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뉴턴을 벤치마킹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뉴턴을 벤치마킹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그 문호, 대문호 톨스토이는 누구를 존경했는지 압니까? 루소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루소를 벤치마킹해서 러시아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내가 능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그 사람의 3분의 2만 가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의 3분의 2가 한번 돼봐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낭만주의 작가인 그 슈베르트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베토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베토벤이 좋아하는 머리를 하고 베토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죽을 때도 나를 베토벤 선생 옆에다 묻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울에 묻혔습니다. 자, 베토벤을 좋아했던 슈베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가 됐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모자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고리타분하게 살아왔다면 그 생각 자체를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자, 내 얘기를 나는 어디 가든지 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나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소설 가면서 시인이면서 그 다음에 에세이 쓰면서 아동문학가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평론을 내가 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평론도 내가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느냐? 그거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다가 아이고 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보면 그래요.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뭘 하는데도 맨 처음부터 김 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디 여기 뭡니까? MT 가거나 뭐 할 때, 계획 할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고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거 할 때. 항상 어떤 학생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냥 하지 말자 그래. 그죠?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자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대학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여러분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의 디딤돌이에요. 실패가 있으므로 성공이 있는 거죠. 실패를 안 하면 성공다운 성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그런 의미를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도 성공이죠. 자, 여러분, 넬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내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스스로가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좀 부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세요. 자기가 자기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줍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세요,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며 가치 있는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넬프 왈도 에머슨. 예? 발음이 좀 그렇죠? 예, 에머슨, 그냥 에머슨. 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것. 솔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는 것. 미덥지 못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간에 세상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자신이 살아 있었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자, 나는 많은 성공이란 그 개념을 들어봤지만 이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좀 더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 노인이 나무를 심습니다. 더운 여름에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아이, 그거 뭐하러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신데 그 나무를 심습니까? 그거 심어가지고 언제 따잡수려고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사과를 먹고 내가 배를 먹는 것은 내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심어놓으면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은 물론 성공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남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만난 우리 경영대학교 여러분, 반드시 다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확실한 성공을 해서 이 인생을 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난 이 시간이 나 또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